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오늘은 아직 상장되진 않았습니다만 조만간에 큰 기대감을 모으는 상태에서 10월 중순, 10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장 예정되어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정말 내가 공모에 참여해도 좀 괜찮은 기업인지, 아니면 공모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에 따른 수혜주, 대표적인 게 넷마블 DPC가 있는데요. 이 종목군들이 괜찮은 종목군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최근 들어서 시장이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서, 이 상장 기대주들이 사실 예전만큼 우리가 이제 SK 바이오팜이라든가 카카오 게임즈가 대박이 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수 자체가 조금 꺾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시세가, 예전처럼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다음 달 중순의 상장이 과연 이 흥행몰이를 같이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투자연구소 유료 문자 회원 안내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안내문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10월 15일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카카오 게임즈, 그 전에 SK 바이오팜, 올해 가장 굵직굵직한 IPO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부터 해서 경쟁률을 카카오 게임즈가 1500대 1이 넘는 경쟁률, 참 어마어마하죠. 그죠? 지난 9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따상상인가요? 그죠? 더블로, 공모가 더블로 시작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비대면 수혜주들이 조정을 일제히 받으면서 카카오 게임즈도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1억을, 청약을 넣었는데도 5주 정도밖에 못 받았다. 그래서 원석을 좀 많이 샀는데요. 경쟁률이 높으면 어쩔 수가 없죠. 자, 시중에 풍부한 그런 어떠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청약에 실패해서 환불된 자금만 58조 원이에요. 그죠? 예. 증거금이 거의 58조 5천억, 거의 59조가 몰렸는데, 일단 이 자금이 낙수 효과에 따라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에도 참여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방시혁 씨가 대주주로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수장이죠. 그 다음에 넷마블, 현재 상장되어 있는 넷마블이 2대 주주로 알려져 있고요. 스틱 스페셜 시츄에이션 3호 투자 합자회사. 이거는 이제 펀드예요. 그죠? 스틱 인베스트먼트라 그래서 상장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DPC라는 회사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관련된 회사, 넷마블하고 DPC를, 같이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 외에 주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시혁 씨가 BTS 7명한테도, 지분을 좀 나눠줬다 그래서 좀 화제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멤버들한테까지도. 방시혁 씨 개인 지분이에요. 개인 지분을 나눠줘서 좀 유독한, 끈끈한, 그러니까 소속 아티스트와 소속 회사의 끈끈한 정을, 좀 가져가겠다. 이런, 어떠한, 의도?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아무튼, 이 방시혁 씨가 이 넷마블의 수장이죠. 방준혁 씨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래서 둘이 관계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넷마블은 IPO를 준비하는 회사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죠. 지난번에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요. 그죠? 카카오 계열사들의 지분도 좀 꽤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아직 상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얘는 성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알짜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SM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또 JYP, YG 엔터, 기존에 있는 엔터테인먼트보다도 훨씬 볼륨이 크게 상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 보시면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 나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BTS의 힘이 가장 크다, 방탄소년단의 힘이 가장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증가해 나갈 것으로, 마치 제조회사, 즉 성장하는 그런 회사의
그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률, 상승률을 좀 보여주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구조라든가 실적 부분도 좀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한번 내가 공모를 해서 좀 물린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회사가 바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아닌가. 자, 그리고요, 이 엔터테인먼트, 이 연예 기획사는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아티스트의 인기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거든요. 주가의 흐름도. 왜 그러냐면 거기에 따라 매출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이 방탄소년단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이 뉴 노멀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연예 기획사의 구조적 비즈니스의 한계를 극복한 회사다.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좀 다른 수익 구조를 갖고 있어서 주목이 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신인류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게임, 요즘 게임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이것도 게임 산업도 스마트폰이 1조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뉴 노멀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있어요. PC 게임인데 이걸 대전을 합니다. 월드컵처럼. 그죠? 월드컵 뭐 32강, 16강, 뭐 8강, 뭐 4강 결승하는 것처럼 그걸 롤드컵이라고 얘기해요. LOL,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이걸 갖다 중계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유저들이 그걸 봐요. 시청을 합니다. 그 롤드컵 대회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e스포츠라고 하는 이걸 시청하는 인구가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전 세계에 약 8천만 명이라고 얘기해요. 8천만 명. 어마어마하죠. 마케팅이 대단한 겁니다. 여기 우리나라에 리그 오브 레전드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의 연봉은 프로야구 선수의 연봉보다 더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죠? 대단한 거죠. 지난 우리나라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그때 전 세계 시청자 수가 약 1,00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이거 롤드컵 같은 경우,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8배가 많은 8천만 명의 8배 시장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꼭 스마트폰이 바꿔놓은 어떠한 그 신인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스마트폰도 굉장히 일조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여러분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 GM이 몰락했죠. 대신 뭐가 떴습니까? 테슬라가 뜨고 있죠. 소니가 죽어버렸어요. 대신 애플이 뜨고 있고요. 그렇죠? 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 BTS도 이 신인류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포노 사피엔스들이 만들어낸,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신인류, 새로운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새롭게 우뚝 섰다는 얘기죠.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생소했던, 뭐 다른 마케팅보다도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사실 BTS 방탄소년단은요 우리나라보다도 해외에서 먼저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뭐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전에는 이 소속 가수들이 팬카페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 덕후라 그래, 덕후. 뭐냐면 광팬들 얘기하는 거죠. 일본 말인데 어찌됐든 이런 팬카페 위주로 뭐 회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팬 마케팅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위버스라고 하는, 그죠? 위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이게 뭐냐면 플랫폼입니다. 자체 기획사의 자체 플랫폼이에요. 참 재밌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현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BTS를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특히 BTS를 탄생시킨 거는 팬카페입니다. 팬카페인데 팬카페 이름도 굉장히 유명하죠. 아미라고 하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이에요. 이 아미가. 이 아미에 가입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이 플랫폼 위버스에 가입비를 내고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혁신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것도 새로운 뉴 노멀 시대에 발맞는 그런 마케팅 방법이다. 자, 거기에 탄생이 된 회사가 바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며 바로 방탄소년단이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 예전에 여러분 보세요. CD 플레이가 이제 뭘로 바뀌어요? 다 MP3 바뀌고 디지털 카메라 다 없어졌죠.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만 다 어디로 들어가요? 다 스마트폰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가 뭐 콜택시가 아니라 카카오 택시를 다 불러요. 지금은 저도 카카오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다 뉴노멀 마케팅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BTS의 어떤 성장,
빌보드의 싱글 탑 1인가요? 1등을 차지한 이런 어떤 기록, 이건 한 번도 없었잖아 우리나라 기존에, 그죠? 유명한 아티스트 많았습니다만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이제 성공해서 탄생이 된 그런 어떤 아티스트를 보유한 회사의 상장, 세간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기대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죠? 방시혁 씨가 지분율. 근데 이제 상장이 되면 지분이 좀 줄어들어요. 그죠? 34%로 공모 이후에 공모주로 이제 나눠주니까 주주 구성이 달라집니다. 공모주 수가 700만 주. 희망 공모가 밴드가 10만 5천원에서 13만 5천원이다. 바로 내일하고 모레. 지금 해외 수요 예측은 진행이 됐고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수요 예측이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단이 10만 5천원, 상단이 13만 5천원이에요. 13만 5천원으로 정해지면 여기서 출발하면 공모가 시작하는 여기서 상한가가 기록이 되겠죠. 그죠? 30% 그리고 나서 뭐 상한가 치고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따상상이나 더블 상한가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얘가 상장이 되게 되면 그죠? 예상 시가총액이 약 3조 7천억에서 많게는 4조 8천억이에요. 근데 만약에 따상상이 간다 그러면 뭐 5조, 6조, 7조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그 정도의 가치가, 그 정도의 시가총액 가능성이 있고요. 자, 참고로 SM 엔터테인먼트의 현재 시가총액이 약 8천억 정도 되고요. JYP가 1조 3천억, YG엔터가 약 1조 정도 되니까요. 셋이 합하면 약 3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하나의 회사가. 그죠? 자, 개인들 공모주 청약은 추석 연휴 이후에 10월 5일, 6일날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노멀 마케팅, 기존 연예기획사의 구조적 비즈니스 한계를 극복했다. 자, 이 얘기가 뭡니까? 이 판매 채널 유튜브를 통해서 글쎄요,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아미라고 하는 팬클럽을 보유하고 있다 그랬죠? 아미 여기 나와 있죠? 아미의 연령별 구성을 보니까 10대가 38%, 20대가 47%더 많아요. 30대가 9%, 40대가 5%. 자, 10대보다 20대가 많다라는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얘네들은, 이 친구들은, 그죠? 뭐예요? 구입할 수 있는, 20대 팬들이 많아서 구매력이 높다라는 거예요. 10대만 7, 80% 되는 그런 어떤 아티스트를 보유한 기획사들은 돈이 안 돼요. 구매력이 뭐 엄마 아빠를 졸르겠죠. 그러나 20대, 30대 이렇게 팬층이 다양하고 많다라는 것은, 기존에 기성세들이 많다라는 것은 구매력이 그만큼 높아서 회사 매출의 기여도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 중남미, 북미, 유럽 이렇게 골고루 나눠져 있어요. 아미가 전 세계 수천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미들이 자발적인 영업사원이에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이 BTS의 영업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들이 다 홍보를 해줘요. 뭐 신곡이 나온다, 아니면 콘서트를 한다. 우리 큰애가 이 아미예요. BTS의 광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방방콘이라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를 못 하잖아요. 온라인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구입을 해서, 제가 구입을 해줬어요. 구입해서 집에서 보더라고요. 네. 전 세계 어마어마한 아미들과 함께. 그러니까 렉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이 동시 접속자가 많으니까. 그것도 기록을 아마 세웠을 거예요. 방방 콘서트도.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싱글 앨범, 영어 싱글 앨범 아마 다이너마이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4시간에 1억 뷰를 돌파를 했어요. 유튜브가. 뭐라 그래요? 뮤직비디오가 하루 동안에 1억 뷰라는 거 아시죠? 그죠? 1억 뷰를 돌파를 했고, 이게 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 한번 대단해. 이게 아미의 힘이고 이 위버스의 힘이에요. 위버스에 여러분들 누적 가입자 수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죠? 위버스 앞서 말씀드린 여기 가입해야지만 아미가 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BTS의 팬이, 진정한 팬이 될 수 있고, BTS 관련된 어떤 마케팅 상품 이런 걸 다 위버스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이게 새로운 마케팅 기법이라는 것이죠. 거기 위버스에 MAU가 있죠. 그죠? MAU라는 게 월간 활동 유저를 나타내는 거예요. Monthly Active Users. 그죠? 이 MAU도 계속 늘어나요. 아미가 하루 동안에 이 BTS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된다 그래요. 한 명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아무튼 이런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 BTS가 탄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BTS 관련 컨텐츠 하루에 평균 소비 시간이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된다. 10시간 이상 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너무 저희 딸이 10시간 이상 이렇게 보면 제가 좀 못하게 말리겠죠. 그죠? 그러나 한두 시간이나 두세 시간 정도는 적당한 게 아닌가. 요즘 젊은 친구들, 팬들이면 BTS의 노래를 듣고, 노래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계속 틀어놔요. 그래야지 뭐가 올라간대요. 그것도 참 재밌죠. 그런 우리 딸 같은 팬들이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이래요. 만약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니면 이 콘서트로 벌어들일 수 있는 BTS의 수익이 얼마였을까요?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근데 이제 다 지금 취소가 돼서. 근데 이게 잠재적인 수익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아무튼 이 BTS 뿐만이 아니고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여러 연예 기획사를 또 인수를 했죠. 플레이스 엔터테인먼트, 세븐틴하고 뉴이스트가 있는, 그 다음에 소스뮤직, 여자친구가 있죠. 보면, 세븐틴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팬들이 3,300만 명, 뉴이스트가 700만 명, 그 다음에 TXT라고 있어요. 3,400만 명, 그 다음에 여자친구가 9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대단한 팬층을 갖고 있는. 또 두텁다. 그 다음에 충성도가 높은, 이러한 아이돌 스타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장점이 되지 않나. 단점을 꼽자면 지금 일단 SK 바이오팜에 이어서 또 카카오 게임즈까지 흥행에 성공했는데 주가가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한 그런 어떤 유동성들이 조금 미미하지 않을까.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낙수 효과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중론인데요. 제가 봤을 때도 카카오 게임즈에서 청약에 실패한 그런 환불된 자금이 58조가 되기 때문에 그 자금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환불 은행 계좌를 신청한 사람이 12%밖에 안 된다 그래요. 나머지는 뭐예요? 주식과 관련된 투자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추석 연휴까지 내일 아마 경쟁률이 나올 거예요. 기관 수요 예측이니까 내일하고 모레 정도에. 그래서 아마 별 이변이 없는 한은 공모가는 13만 5천 원 정도로 일단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자금이 어느 정도 몰리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1500대 1이 넘었잖아요. 그죠? 과연 이 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개인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될지 이것도 참 궁금한 그런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자금이 저렇게 많이 몰리는, 여러분 지금 뉴노멀 시대예요. 여러분 바뀌었어요. 시대가. 이제 여러분 포스코라든가 삼성전자, 반도체, 자동차, 화학 이런 것만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크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카카오의 위력 여러분 보시죠. 카카오의 위력, 네이버의 위력, 이 게임주들의 위력. 그죠? 그럼 이 엔터테인먼트의 위력이 다시 한번 살아날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노 지금 SM엔터테인먼트라든가 JYP, YG엔터 뭐 과거에 좀 안 좋은 아티스트에 관련하여 안 좋은 얘기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얘네들의 주가가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도 아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 공모를 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뭐 넷마블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드릴 DPC 같은 종목군들. 자, DPC가 갖고 있는 스틱 인베스트먼트, DPC가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 네,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창투사예요. 창투사가 여러 펀드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 펀드 중에 하나가 스틱 스페셜 시츄에이션 1호 펀드예요. 이 펀드를 2%를 투자를 한 건데 이 펀드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12.2%를 갖고 있다라 그래서 이 DPC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차트 한번 볼까요? 자, DPC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쵸? 양호해요. 주가 많이 올랐어요. 물론 상장 기대감 또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DPC가 성공적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5,000원에 있던 주가가 지금 2만원 이상, 4배 이상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주가가 그래요. 옆으로 세워놔요. 참 재밌어요. 어제 오늘 이번 주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아서 밑으로 좀 쳐졌는데요. 어때요? 이 주가는 안 떨어집니다. 거래도 지금 완전히 줄여놓고 나서 옆으로 기고 있어요. 뭔가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DPC의 흐름. 오늘은 근데 장이 좀 어제 빠져서 좀 막판에 좀 올랐는데
얘는 4%나 떨어졌네요. 그죠? 특별히 하루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슈가 없지만 아마도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을 기다리면서 조금 움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여러분? DPC에 대해서? 뭐 이 외에도 뭐 초록뱀이라든가 키스트 같은 이런 종목군도 수혜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두 종목은 좀 그렇고요. 넷마블하고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빅히트 DPC 정도는 수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넷마블은 뭐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넷마블은 뭐 투자 현황 보면 NC소프트부터 해서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YJM 게임즈, 뭐 카카오 뱅크 여러 회사들 많이 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죠? 반영이 됐죠, 어느 정도. 이번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반영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보는데요. 최근에 넷마블을 포함한 이런 게임주들 또 카카오 같은 비대면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큰 폭으로 많이 받았어요. 미국에 있는 팡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주들도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자, 내년에 또 카카오뱅크에 대한 상장이 있어요. 그죠? 카카오뱅크의 주주, 현재 4% 가까운 지분을 넷마블이 갖고 있네요. 이 두 종목의 흐름 한번 여러분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넷마블 또 DPC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즈음해서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져서 설명을 해봤어요. 특히 DPC라든가 넷마블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현대투자연구소 문자 회원에 가입을 하시면 관련된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저희들이 뭐 2개월에 2개월, 6개월에 6개월 이렇게 전략과 또 그 외에 추천 종목 이런 것들을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한은행 계좌 입금해 주시고 전화번호로 입금하시면 성함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